제282회 도의회 정례회가 오늘 폐회됐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제10대 세 번째 도정 질문이 진행된 가운데 현안을 피해간 맥빠진 질의가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춘천시가 조화로운 도시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가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해 횡성 민족사관고등학교 재지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야생 진드기에 물린 80대 여성이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82회 도의회 정례회가 오늘 끝났습니다. 10대 도의회 개원 뒤 세 번째 도정 질문이었는데 현안을 피해간 맥빠진 질문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도의회 정례회 마지막 날 도정 질문. 강원 인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갑니다. 좋은 인삼, 강원도 인삼이 전국 최고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드를 강원 인삼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부터 좀 시작해서 19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된 도정 질문에는 모두 10명의 도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내용은 다양했습니다. 도내 역사적 인물을 어떻게 선양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부터 폐광지역 활성화 방안, 양구 내금강 관광 발전 방안, 도내 소방 수요 관련 사안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최용 장군의 그 강원도 역사적 인물로 그 확고하게 자리를 매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10대 도의회가 시작된 뒤 세 번째 도정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안을 피해간 맥빠진 질문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구 관련 사업도 중요하지만 최문순 도정 3기의 첫 1년을 평가하는 도정 질문으로서는 부족했다는 평가입니다. 도지사의 5대 공약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역점 추진 사업들에 대한 평가와 대안에 대한 질의와 응답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관한 질의 자체가 소멸했다는 데서 매우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회기 10명의 도정 질문 의원 가운데 9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도의원이 도정에 대한 잘잘못을 공식적으로 도지사 등에게 물을 수 있는 자리인 도정 질문. 도민들이 부여한 소중한 도의회의 권한을 제대로 못 쓴 것 아니냐는 비판을 도의원들이 귀담아 듣고 소속 정당을 떠나 도민의 체온을 의정활동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춘천시가 조화로운 도시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불과 반년 만에 또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 조직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도시건설국을 문화도시국과 교통환경국으로 분리 확대하는 겁니다. 또 교통복지와 노인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기존 경로장애인과를 경로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하고 교통과는 생활교통과와 대중교통과로 개편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와 동물산업 활성화 등을 담당하는 동물보호센터도 새로 만듭니다. 결국 1개국과 4개 과 등이 늘어나 춘천시 전체 공무원 수가 1,635명으로 지금보다 45명 늘게 됩니다. 춘천시의 이런 조직 개편안을 두고 춘천시 의회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은 지난해 10월 조직 개편을 했는데 반년 만에 또 조직을 바꾸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바라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또 공무원이 늘어난 만큼 1년에 26억 원 정도의 인건비를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데 이런 인건비 증가율이 춘천시 예산 증가율을 2배 가까이 웃돈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데 예산은 증가가 1.76% 되는데 인건비 증가율을 보면 예산 대비해서 3% 이상이란 말입니다. 춘천시는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조직 개편에 나섰다고 설득했습니다. 대중교통 분야, 또 많이 거론되고 있는 열도라든가 도시 미세화 문제 이런 거는 사실 시민생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더 빨리 정착을 해가지고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 결국 의원들 간 표결 끝에 찬성 4표, 반대 2표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춘천시 조직 개편안은 오는 25일 춘천시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됩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지난 15일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들어와 정박한 사건에 대해 해경이 상황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부실 작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연관된 정보를 수집하는 국정원도 늑장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일 MBC 강원용동이 단독 입수했던 삼척항에 입항한 북한 선원과 우리 해경이 대화를 나누는 영상입니다. 해경이 기관고정으로 표류하다가 언제부터 움직였냐고 물었는데 북한 선원들은 지난 13일 밤이라고 말합니다. 언제부터 움직였어요? 언제부터? 처음은 15일이거든. 그때가 13일 밤 때부터 6달 뭐야? 낮에요, 밤이 아침에 밤입니다. 그런데 해경이 청와대 국정상황실까지 보낸 상황 보고서는 대화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지난 13일 오후에 기관을 수리했고 이튿날에도 해상을 표류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경파출소 직원들이 오전 6시 50분에서 57분 사이에 북한 선박을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해경이 현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인근 CCTV에 처음 포착된 시각은 이보다 2분가량 늦습니다. 실제 도착 시각은 더 늦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육경이 이제 처음에 실제 친구 누구 한 사람 데리고 이제 가는 거 보고 그때 때가 또 해경도 왔었고요. 10분에서 10분.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도 현장 정보 수집에 뒤늦게 대처해 도마에 올랐습니다. 북한 선박이 자력 입항한 삼척강 주변에 10여 대 넘는 CCTV가 있지만 사건 발생 닷새가 지나서야 이 화면들을 입수하려다 취재진과 마주쳤습니다. 혹시 어디서 오셨다고 하시죠? 말하면 좀 안 되는 곳에서 온 것 같은데. 국정원 같네요. 이 CCTV 영상은 이미 언론 매체에 모두 보도된 뒤였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다뤄야 할 기관들이 부실 보고에다 늑장 대응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국보 제101호 법천사지 지광국사 탑이 원래 탑이 있었던 원주시 불온면 법천사지로 다시 돌아옵니다. 일본으로 밀 반출되는 등 긴 여정을 거쳐 110년 만에 제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재청은 현재 복원 중인 국보 제101호 지광국사탑의 복원 위치를 원주 법천사지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환수 요청에도 탑의 관리가 어렵고 관람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복원 위치 선정을 미뤄왔지만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그 가치가 가장 빛난다는 목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탑의 보호를 위해 복원 방법은 원래 자리에 보호각을 세우는 방안과 법천사진에 건립되는 기념관 안으로 탑과 탑비를 모두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탑의 이전 시기는 보호각이나 기념관 건립이 완료되는 2021년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둘 경우에는 이제 보호각이 설치돼야 되는데 어떤 보호각을 할지 그런 것이 이제 논의가 된 다음에 결정이 돼야 되고 또 전시관은 전시관 건립이 완료된 다음에 넣을 수 있잖아요. 일단은 2021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11년 이곳을 떠나 온갖 순환을 겪어왔던 지광국사탑이 110년 만에 제자리를 찾게 된 겁니다. 일본으로 밀 반출된 것을 포함해 11번이나 자리를 옮겨 다녔고 한국전쟁 때는 포탄에 맞아 12,000조각으로 부서지는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80년대 중반부터 지광국사탑 환수운동을 벌여온 원주 시민들은 탑의 복원을 계기로 고려시대 가장 번창하고 화려했던 법천사의 복원 작업도 시작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원주 시민들의 기쁨이기 이전에 우리 민족사 중에 한 페이지 일제의 만행이 제자리를 찾았다는데 의의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천사지, 그거의 복원 문제도 좀 거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주시가 추진하는 법천사지와 거돈사지, 흥법사지를 연계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도 지광국사탑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오늘 영서 지역에는 밤 늦게까지 비가 내리다가 새벽부터 그치겠습니다.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은 오늘 낮에 곳에 따라 강한 소나기가 내리면서 춘천 15.3mm, 양구 14, 인제 13.5, 화천 7mm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영서 지역에는 10에서 5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일요일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춘천에서 야생 진드기에 물린 80대 할머니가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강원도 보건당국은 춘천시 동면에 살던 82살 할머니가 지난 19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인 SFTS 양성 판정을 받고 치료받던 중 어제 오후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강원도 내에서 SFTS에 감염된 환자는 모두 5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이 숨졌습니다. 전주 상산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하자 횡성 민족사관고등학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민사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여부가 오는 7월 1일 열리는 자율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주 상산고가 커트라인 80점에서 0.39점 낮아 전북교육청의 커트라인이 높았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재지정 기준 점수를 70점 이상으로 권고한 만큼 커트라인을 70점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에서 멸강나방 유충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춘천시 신동면 부근 수단그라스 작물에서 멸강나방 유충이 발견돼 0.8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피해 지역 방제 작업은 마쳤지만 멸강나방 유충의 특성상 이동성이 강하고 방제 시기를 놓치면 약재를 뿌려도 쉽게 죽지 않아 초기 방제 필요성과 방법을 농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도내 접경지역 5개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DMZ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은 접경지역으로 낙후됐던 이들 지역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DMZ 생태와 경관자원 모니터링과 발굴 등을 통해 체계적인 보전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우수한 생태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